안녕하세요. 생체 신호를 통한 공황장애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고안한 헬스케어 시스템 5조 송지민, 정가빈, 원지원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우울 및 불안장애 환자 수는 최근 5년간 17년 대비 2021년에는 32.3%나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로 자살 시도의 원인 중 우울, 불안 등의 정신과적 증상이 62.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불안장애에 해당하는 질환으로는 공황장애, 특정 공포증, 사회공포증, 강박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이 있습니다. 불안장애의 환자를 가장 많이 차지했던 건 2021년 1위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2위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3위 공황장애인데요. 저희는 유병률, 재발률이 높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기 쉬운 공황장애를 문제의 초점으로 두었습니다. 공황장애란 불안장애의 한 종류로 이유 없이 갑자기 불안이 극도로 심해지며 숨이 막히거나 심장이 두근대고 죽을 것만 같은 극단적인 공포 증세를 보이는 상태가 반복되는 장애를 말합니다. 버몬트 대학에서 불안장애를 연구한 바로우 박사가 제안하는 공황장애 모델에서는 공황 현상을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에서 잘못 작동된 오인 경보에 대하여 생물학적 또는 심리학적으로 취약한 개인이 나타내는 정상적인 공포 반응이라고 개념화합니다. 이러한 공황장애는 개인에게 일상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만듭니다.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거나 사회생활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직무 수행 능력이 저하되거나 더불어 개인의 경제적인 안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공황장애를 가진 환자들이 공공장소나 특정 상황에서 공황 발작을 경험하게 되면서 사회 불안장애 등과 같은 추가적인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 환자들이 느끼는 정신과의 문턱이 낮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환자가 정신과에 진료 접수를 하기 어려워하고 생활 여건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치료받고자 하는 동기가 아무리 있더라도 생활 여건 자체가 어렵다면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기 전에는 인지행동 치료의 효과를 기대하기란 어렵습니다. 비용과 다른 사람들의 시선 또한 환자들의 치료 장벽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경우 치료기관이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 거리 문제도 치료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있어도 비용과 접근성의 문제로 치료적 개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접근이 용이하면서 저비용의 공황장애 치료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실시한 2015년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에 의하면 스마트폰 보유율이 PC 보유율을 넘어서고 있으며 PC를 통한 인터넷 접속률에 비하여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접속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재 상황을 보았을 때 환자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PC뿐만이 아니라 스마트폰에서도 치료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이 시사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황 속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한 인지행동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스마트폰 기반 사회 불안장애 인지행동 치료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검증, 발표 불안을 중심으로의 논문을 참고조회 보았습니다. 연구 결과 스마트폰 기반 발표 불안 인지행동 치료 프로그램이 치료 집단의 사회 불안장애의 다양한 증상을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 연구와 같이 우리 연구 또한 스마트폰 기반 인지행동 치료 프로그램이 사용자의 공황장애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진행할 것입니다. 이러한 인지행동 치료의 구성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인지재구조화와 호흡재훈련 및 이완 세 가지를 인지행동 치료 프로그램에 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인지재구조화는 환자들이 지닌 부정적인 믿음과 일치하지 않는 과거 경험의 중요성을 환자에게 일깨워주는 것으로 가장 흔히 쓰이는 인지치료 기법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호흡재훈련은
공황 중에 때때로 발생하는 급성 과호흡 증상을 감소시키고 과호흡의 취약성을 감소시키며 자기 조절 기법을 개발할 수 있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사용할 이완 기법은 신체적인 긴장 완화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불안이나 두려움이 줄어들게 됩니다. 공황장애의 특징 중 하나는 심리적 취약성입니다. 신체적 손상이나 질병에 대한 극도의 과민성을 반영하는 인지가 특징이며 정상적인 신체 감각이나 일상사를 위협적인 신호로 오인하여 왜곡된 믿음을 지니게 되는 것으로 개념화됩니다. 예를 들어 빠른 심장박동을 심장마비의 신호로 왜곡 해석하게 되면 심장의 박동은 더욱더 증가하며 결과적으로 공포에 대한 공포, 즉 악순환이 생기게 됩니다. 이는 신체적 각성 체계가 탈진될 때까지 또는 자신의 해석이 틀렸다는 증거가 발견될 때까지 지속됩니다. 우리 연구는 이러한 심리적 취약성에서 아두이노 센서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현재 건강 수치를 받아와 직접적으로 인지적 과대평가에 대해 부정할 것입니다. 실제 환자의 건강 수치는 환자가 죽음에 다다를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사고의 왜곡에 대해 발견하면서 그것을 범주화하도록 생각하게 만드는 인지 재구조화의 메커니즘을 따라갈 예정입니다. 또한 스마트폰이라는 접근성 높은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호흡 재훈련과 이완 활동을 손쉽게 진행할 수 있게 합니다. 시각적인 안내를 통해 호흡 재훈련과 근육 이완 기술을 학습하며 심리적인 안정과 신체적인 편안함을 도모하고 스트레스와 불안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지-행동적 접근법을 통해 공황의 치료를 하는 경우를 참고하여 저희 연구에 적용시키고자 했습니다. 인지-행동적 접근법에는 감별 진단의 문제들, 의학적 상태 및 동반 이완율, 자기 관찰, 자기 보고,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저희가 집중해볼 부분은 3번 자기 관찰 부분입니다. 공황 발작 기록지 및 1인 기분 기록지 등 이러한 사용법을 환자들에게 이해시킨 후에 치료가 끝날 때까지 매일 기록하도록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중요한데 첫째로 환자들이 오래된 기억을 회상할 때는 과장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회상의 과장은 공황의 재발에 관한 환자의 염려를 부추깁니다. 또한 지속적인 자기 관찰은 객관적 자기 인식을 발전시키는 데 공헌하기 때문에 치료적으로 중요합니다. 끝으로 자기 관찰은 치료 진전에 관한 피드백을 제공해 줍니다. 이러한 긍정적 효과를 갖고 있는 자기 관찰 중심의 인지적 치료를 중심으로 앞으로의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선 시스템 아키텍처를 기준으로 저희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스템은 아두이노와 휴대폰이 통신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두이노의 경우 앞서 말한 것처럼 환자들의 즉각적인 건강 신호를 받기 위해 존재하며 이 아두이노에서 받은 센서 값들은 블루투스 모듈을 통해 휴대폰 같은 휴대기기로 전송됩니다. 아두이노 센서들을 통해 대표적인 공황 증상인 호흡 및 맥박 불안정이 인식되면 이후 인지행동 치료 프로그램인 스마트폰 어플 화면에서 사용자에게 안정호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두이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두이노에서는 ECG, GSR, BME668을 사용합니다. GSR 센서는 피부에서 전기적 저항이 일시적으로 감소하거나 활동 전이가 발생하는 현상을 측정하는 센서입니다. GSR 데이터는 일정 시간 동안 혹은 일정 자극에 노출되는 동안의 GSR 피크수를 측정합니다. ECG 센서는 심전도 개형을 나타내는 센서로 이를 이용하여 심박수를 측정하였습니다. 20세 이상에서는 안정시 심박수가 약 70에서 75회이지만 공황 발작의 경우 최대 심박수의 약 70에서 80%임을 이용하였습니다. BME668은 breath biosis와 temperature 그리고 humid 등을 측정하는 센서로 헤드마이크에 부착하여
보다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게 제작하였습니다. 위 두 센서 GSR BME668은 실험을 통해서 공황장애 판별 기준값을 설정하였습니다. 공황 증상 감지는 사용자의 신체 신호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공황 상태 여부를 판가름합니다.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매뉴얼로 미국 정신의학협회에서 발행한 분류 및 진단 절차인 DSM-5에 따르면 예상치 못한 공황 발작은 13가지 증상 중 4가지 이상을 동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중 측정할 수 있는 수치인 심장박동, 발한, 호흡을 이용하여 공황 상태를 파악하고자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공황 감지를 통해 사용자의 공황 증상을 파악한 후 환자의 상태를 휴대폰 인지행동 치료 프로그램인 Our Mind로 전송합니다. 환자가 공황 증상을 나타낼 시 안정 상태였을 때의 기본 초기 화면에서 환자를 안정시킬 수 있는 인지행동 치료 화면으로 전환합니다. 다음은 자세한 코드와 함께 프로그램의 구성을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준값을 측정합니다. 오른쪽 코드를 보시면 일정 횟수 동안 연속적으로 수치를 측정하여 평균값을 도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측정 기준으로 선정한 심박수와 활동 정의, 호흡의 경우 개인의 건강 상태, 나이 등 특징에 따라 평균값이 다릅니다. 따라서 개인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착용 후 일정 시간 동안 편안한 곳에서 안정을 취한 상태로 평균 수치값을 측정합니다. Humid Average의 경우 앞서 측정한 기준값이 되며 Humid Average 1Minute의 경우 각각의 센서가 1분의 시간 동안 새로운 평균값을 받아오는 값이 됩니다. 공황 상태임을 나타내는 기준을 가스, 휴미드, GSR, 하트별로 세운 코드입니다. 앞선 코드를 실행하면 시리얼 모니터 화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센서가 받아온 4개의 값을 수치로 알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GSR 센서와 BME668은 실험을 통해서 공황장애 판별 기준값을 설정하였습니다. 안정상태의 성인 여성을 기준으로 총 5번의 측정을 반복하며 평균값을 구했고요. 불안장애를 측정하기 위하여 간단한 운동을 통해 호흡수를 증가시킨 뒤 다시 5번의 측정을 반복하였습니다. 이 결과 안정상태에서 불안상태의 결과값만큼의 차이를 워닝을 나타내는 기준치로 설정하였습니다. 아두이노를 통해 측정된 워닝은 블루투스 모듈을 이용하여 휴대폰으로 불안 감지 신호를 전달합니다. 아두이노에서 받는 4가지 값 중 2가지 이상이 워닝을 나타내게 되면 공황 발작 상태로 간주합니다. 안정 시 휴대폰 앱의 화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앱을 처음 실행하였을 때의 화면입니다. 위 화면에 표시된 달력은 환자의 인지행동 치료 중 인지 재구조화를 위한 화면으로 해당 날짜를 선택하면 예전에 겪었던 공황 상태에 작성했던 일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밑 화면에는 이완을 위한 근육 이완 운동 영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안드로이드 기기를 제어하는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코드는 달력에서 선택한 날짜에 해당하는 기록을 보여줄 수 있게 하는 코드입니다. 이 코드는 초기 화면에서 보이는 달력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코드인데 달력에서 날짜를 선택했을 때 체크데이를 통해 선택한 날짜에 저장된 일기 내용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공황 증상을 나타난 당시의 기록을 초기 화면의 달력에서 볼 수 있게 하는 코드입니다. 블루투스 모듈을 통해 사용자가 공황 상태임을 전달받은 휴대폰은 다음처럼 화면이 바뀌게 됩니다. 이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블루투스 SPP를 통해 블루투스 기기와 연결할 수 있게 했습니다. 블루투스 기기와 연결되었을 때는 연결된 기기에서 전송된 데이터를 감지하는데
이때 워닝 2, 3, 4라는 메시지가 전송되면 사용자가 공황 증상을 나타낸 것으로 인지하고 공황 상태에서 도움되는 영상을 보여주고 그 당시의 기록을 남길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오른쪽 코드를 통해 블루투스 연결을 감지합니다. 초기 화면에서 블루투스 연결 버튼을 눌러 연결을 확인하게 하는 코드입니다. 이러한 연결을 통해 불안 신호를 감지한 휴대폰은 초기 화면에서 왼쪽과 같은 화면으로 변하며 이 화면에서 어플리케이션은 총 2가지 기능을 하게 됩니다. 우선 현재 공황 발작 상태에서 안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을 자동으로 재생합니다. 이는 평상시에 호흡 재훈련을 통한 호흡을 돕는 도구로서 공황 상태에 빠진 사용자의 호흡과 이완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사용자가 발작이 멎은 후 직접 본인의 상태를 기록할 수 있는 일기장 화면입니다. 이는 추후 사용자가 안정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달력의 날짜에 저장되며 인지 재구조화를 돕는 방안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기록한 내용은 초기 화면에 저장되며 날짜를 선택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구현한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는 그 당시의 날짜와 내용을 작성해서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고 날짜와 내용들은 초기 화면의 데이터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음은 아두이노와 앱 프로그래밍을 이용한 프로젝트 결과 동영상입니다. 이 실험을 통해 저희 프로젝트가 공황 발작 상태에서 즉각적으로 작동하며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심리적인 질병 완화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여 직접 설계함으로써 이번 학기에 배웠던 이론에 대한 응용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두이노와 코딩을 통한 앱 제작을 하는 과정을 통해 프로그램의 설계 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고 프로젝트 과정에서 팀원들과의 협동식 및 소통 능력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젝트는 여전히 스마트폰 기반 인지행동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며 특히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전무한 실정에서 자기 관찰을 통한 인지 재구조화, 호흡 재훈련, 이완 등 인지 치료 행동을 활용하여 공황 장애의 특징에 잘 맞는 실험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정 상태 시의 수치값이 계속해서 변동된다는 것과 앞선 GSR 센서와 BME 센서의 공황장애 판단 기준은 센서 기준값을 찾을 수 없어 직접 단기적인 실험을 통해 구한 값이므로 실험에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는 점과 헤드셋 마이크에 BME 센서를 부착하여 편리성을 높였으나 다른 센서들의 경우 직접 부착해야 하므로 사용자 입장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점의 경우 저희 프로젝트의 단점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추후 발전 사항으로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험을 통해 변동성이 적은 센서 기준값을 구하고 그 값을 이용하여 기준치를 확립하는 과정과 착용하기 편리한 형태의 측정 장치를 제작하는 과정을 거쳐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해보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